나가서 좀 더 밖에 호수 구경하고 와야 되는데 일찍 마치고요. 저녁 먹고 이렇게 좀 잘 구경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고 올라가세요. 그 루비상들이 모였으니까 루비상들답게 잘 즐기다가 또 많이 딱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취해야 될 거 잘 취해서 돌아가셔서 많이 전달하고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들은 내용 아까 들으셨잖아요. 들은 내용 중에서도 새겨둬야 될 건 내가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내 다운들이 에이즈랑미를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자. 많은 executive는 그냥 사랑해야 될 2000포인트 소비자예요. 2000포인트 하는 소비자는 얼마나 이뻐요? 그쵸? 매달 2000포인트 하는 소비자 이쁘잖아요. 그런, 아까 얘기했는데, 빨갛다, 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100포인트, 130여 포인트 에이즈랑미를 꾸준하게 쓰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쁜데, 매달 2000포인트 하는 소비자는 정말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이 불평하다고 해도 그냥 사랑의 대상이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거를 여러분들만 소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많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될 거예요. 같은 내용은 오늘 하진 않을 거고요. 오늘 처음에 루비상, 신규 루비가 되게 많은데 발표가 세 분밖에 없었죠? 준비를 안 했는가 왜 나머지는? 다음번에 새로운 루비들이 또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아까 루비 세 분 발표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아까 첫 번째 나오신 분 울산에서 오셨죠? 그분이 아까 얘기했던 견적 담당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소비자 앞에서 엄청 세게 했겠는데 견적 담당이요? 네, 그래요. 두 번째 분은 참 그냥 툭툭 얘기하는데 되게 독특한 모티베이터였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해시컨이죠? 네, 소년으로 커는 아주 재밌게 진짜 비주얼 좋은 해시 컨설턴트 다운 요 루비 이상이고요. 이민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195대 193대인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 또 다시 200대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드는 생각이 어딘가 단체가 나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민철 사장은 다 개인한테 나가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개인한테 하는 거 똑같다고요. 그거를 본인이 부지런히 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400명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까 최혜원 사장님처럼 2차 인맥, 3차 인맥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팀플레이를 하고 그렇게 같이 팀플레이를 하고 또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아마 다음번 랠리 때는 멋진 이벤트도 있겠죠? 이민철 사장 같은 거는? 그죠? 네, 다음번 랠리에는 그런 이벤트 자리를 좀 마련해 줄게요. 이벤트 좀 해야죠. 프로포즈도 하고. 네. 프로포즈도 하고, 꽃다발 좀 준비해서 주고, 받고, 그래서 안 받는다고 어떡하지? 그죠? 그래서 안 되지? 참,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보일 때, 여자 눈에 매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민철 사장이 매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결과를 내고 결과를 내고 남자가 가장 매력적일 때는 어떠냐면 자기 일에 혼신을 다 바쳐서 할 때예요. 그쵸? 여자가 가장 매력적일 때 언제인지 아세요? 이쁠 때예요. 그냥 농담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가장 이쁠 때
그 자기 역에서 정말 멋지게 자기를 남자랑 똑같은 거야. 남자가 멋있게 보이는 거랑 똑같이 여자도 그런 쪽에서 멋있게 보인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최혜원 사장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은 내용을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한마디로 빼어서 다 했어요. 다 해서 너무나 이쁘게 보였어요. 그쵸? 되게 이쁘게 보였어요. 특히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에이즈랑미를 뭐가 될까 프로같이 하려면 상대방이 그냥 할 정도의 내용을 그냥 30분 이상을 낭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에이즈랑미를 할 수 있는 프로. 서로 대화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제품을 나간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민철 사장이 그렇게 많은 데서 나갈 때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대화하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쏟아붓을 거예요. 견적녀가 견적을 낼 때 그 사람한테 이런 거 다 들어보고 견적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쵸? 견적녀. 이 얘기 다 듣고 견적내요? 아니죠. 전혀 그런 거 없이 견적을 막 내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끌림을 주는 사람에 의해서, 열정을 주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논리와 이성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열정에 의해서 논리가 전개가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민철 사장님의 탁월한 사랑, 탁월한 시간을 쪼개 쓰는 그런 열정, 이런 걸 받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30대밖에 안 한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잘 똑바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잘 오늘 새겨 들으시고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싶다면 저 뒤에 캠으로 녹화가 되어 있을 테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화되어 있죠? 네. 제 거는 녹화 안 해도 돼요. 자, 오늘 이제 제가 해야 될 내용은 이제 갈바닉 등 관리라고 했는데, 갈바닉 등 관리라고 하는 긍정적 표현을 쓴 것 뿐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갈등 관리예요. 로비 이상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 관리를 잘 해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조금 더 2016년을 좀 더 퍼포먼스를 하고, 그리고 뭔가 보면 1조를 가려면 이런 갈등 관리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비급 이사들은 알고 겪는 거랑 모르고 겪어서 맞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겪은 사람은 새롭게 제대로 볼 수 있을 거고, 지금 필요한 분들은 지금 또 해소해갈 수 있는 거고, 이 사업에 정답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가장 최선의 해답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답을 찾아가는 비즈니스이지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여기서 모든 얘기는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가장 최선의 차선책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여파가 있을 거예요. 외부 환경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차선책을 찾아가고 그 해답을 계속 얻어가는 것이 우리 프로 사업가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갈바닉 등 관리도 그냥 좋은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갈등하면 좀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갈바닉 등 관리를 잘해서 좋은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좀 볼게요. 저희 이제 사업을 한 지가 20년 됐어요. 20년 사업하면서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을까요? 지금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매번 뭔가를 오픈할 때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년 되면 또 올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항상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 매번을 그때를 가장 중요한 시기로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3000GB가 그렇게 어려울 때는 3000GB만 넘기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3000GB를 넘기니까 다운라인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다운라인이 갑자기 생겼으면 좋겠다 했더니 뭐 한두 라인 생기고, 또 생겼는데 또 문제 또 발생하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질 때 뭐 한 명, 두 명 없어질 때도 있고, 막 엄청 없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시기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다 해가지고 그때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게 가장 현재 여러분들의 극복 대상인지는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가장 좋은 차선책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금 상태를 극복하면 돼요. 우리는 회사는 1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더블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바라는 뭔가 목표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H단계는 제품의 질이 어떻건 환경이 어떻건 어차피 우리는 그걸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어차피 회사는 어차피 모든 건 A사로 갈 거예요. 모든 제품에 A사 성분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건 몇 개 안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모든 게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A사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A사랑은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돼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거 아셨죠? 커스터마이즈 그런 걸 뭐라나 개인화된 거.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우리나라에서 신속하게 제도화해가지고 만든 거 아시죠? 그거 누가 제안한지 아세요? 아모레퍼시픽 사장이 식약청에 긴급 제안해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그거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우리나라. 근데 그거를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디바이스까지 하나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에이즈락 성분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커스터마이즈만 된 게 아니고 에이즈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커스터마이즈 된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얼리 어댑터예요. 여러분이 에이즈락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305 하나가 뭐예요? 매달 ARO를 한다는 게 하나잖아요. 매주. 이거를 이 일이 성공이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이 일이 성공이 되고 좀 더 나가서 일이 50이 되고 일이 100이 되고 그러면 일이 성공만 되도요. 여러분 평생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띄엄띄엄 리크루팅을 하면 돼요. 띄엄띄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리크루팅은 상대방이 내가 여쭤보긴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타이밍이 필요한 거거든요. 띄엄띄엄 리크루팅 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명씩. 1년에 한 명씩 리크루팅 해도 어때요? 임시사에서 37개가 했죠. 그러면 12년 후에는 몇 살이에요? 49. 50 되기 전에 1년에 한 명씩만 리크루팅 해도 연봉, 아니 월급이 한 8억 얼마가 될 텐데 그 계산 아시잖아요. 1년에 한 명씩만 해도 이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복제와 누적의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에이즈람이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현재 몇 대 할 거 그거 상관없어요. 누가 한꺼번에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한다고 다음 주 3월, 4월달, 5월달, 2월달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꾸준하게 해서 블루다이아몬드 지장 없잖아요. 남들이 블루다이아몬드 됐는데 3년 걸렸어. 나는 10년 걸리면 안 돼요? 괜찮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만 장자가 6년 만에 돼도 나는 100만 장자 10년 만에 돼도 되잖아요. 12년 만에 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거를 쌓아가고 누적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것이 에이즈랑 미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도구예요. 앞으로도 에이즈랑 미를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이 그런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리셋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2016년을 에이즈랑 미 집중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이거 어렵다 이런 얘기 절대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 자식처럼, 우리들의 자식처럼, 실제 자식들 있잖아요. 저도 제 아들이지만 내 플리에드칼의 거의 대부분이지만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기로 했어요. 우리 큰애를 사랑하기로 했고 작은 애는 원래 사랑했고 하여튼간 사랑의 대상이에요. 에이즈란 게 사랑의 대상이다. 에이즈란 게 매주 못하겠다. 그 매달 한 대씩 보내주세요. 그래서 진짜 사업자를 한 명도 리크루팅 안 해도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사업자를 한 명도 리크루팅 못했어. 근데 에이즈랑 일만 계속 한 달에 한 달에 한 개씩 했어. 아까 그래도 몇 천만 원 벌잖아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랑 게 여러분들의 평생 사업의 기반이라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가 맡은 제목을 좀 해야죠. 이 트로페나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공식 경영을 이루어진 학자예요. 이 사람이 했던 굉장히 좋은 서베이가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증거 그냥 차를 몰고 가다가 가서 쭉 증인은 나밖에 없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친구는 훈벌을 받고 반대로 친구의 과속 사실을 숨기면 친구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때 당신은 진실을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안 한 짓 다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나라별로 해봤어요. 실제로 트로페나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이 실제로 외국의 경우 나라를 조사해봤더니 굉장히 높아요. 96%, 95%.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높죠. 네.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냐? 생각보다 높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더라고요. 몇 프로냐면 24%예요. 24%.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저는 10%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24%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높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관계형 사람들이 많아.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문화도 있고. 싸우면 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딴 사람한테 다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그게 이제 관계 중심의 그런 거예요. 주요 국가에 대해서 갈등 수준이 이래요. 우리나라가 2005년만 해도 한 OECD 국가잖아요. OECD가 지금 한 몇 개국 되나? 한 32개국 되나? 34개국인가? 32개국 잊어버렸네. 한 4위 정도 하다가 2010년도 되면서부터는 이제 20개국가 뛰어요. 우리보다 높은 나라 터키라고 하는 나라인데 터키는 굉장히 많은 사회 갈등 지수가 높은 요인이 되게 많아요. 종교도 그렇고 빈부격차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어요. 어쨌든 터키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근데 이런 실제로 경제 비용 갈등 때문에 비도하는 이런 비용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GDP 기준으로 약 27% 정도가 갈등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총 생산량이죠. 그 총 생산량의 약 27% 정도가 갈등을 통해서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즉 서로 간의 갈등만 없다면 27%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생산량이. OECD 평균만 해도요, 1인당 GDP는 약 18,602달러인데요. 갈등 비용만 줄여도 약 5,000달러 이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냥 23,000, 그러니까 18,000에서 23,000원이나 각자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 하나도 없앤다는 게 아니고 OECD 평균만 돼도 그만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꼭 나쁜 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 적절한 갈등은 조직의 활력을 줘요. 여기 보시다시피 갈등이 없잖아요. 갈등이 부재하면요 조직이 지리멸렬해서 망해요. 적절한 갈등이 있으면 조직이 활력이 생기고요. 극한 갈등이 있으면 조직이 혼란해서 자멸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높아도 망하고 갈등이 부재해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갈등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비즈니스에서는요. 과업 갈등과 감정 갈등을 나눠요. 우리가 보통 과업 갈등에서 있을 때 이게 활력이 있는 거지. 이것이 관계 중심형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감정 갈등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갈등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소요되는 소모 양이 되게 큰 거라고요. 이 과업 갈등에 집중하면 주식이 굉장히 활력이 있어지고 발전적으로 바뀌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한 2분 단에서 감정 갈등으로 바뀌어요. 대화하다가 회의를 하고 뭘 하건 감정 갈등으로 되는 거예요. 그 감정 갈등으로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제어하면 우리가 스스로 알고 제어하면 감정 갈등으로 전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갈등이 굉장히 좋다.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 과업 갈등으로 적절하게 싸우고 뭐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직에 좋은 거고 100% 의견보다는 서로 다른 의견이 서로 경합하고 충돌하고 논쟁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갈등은 좋은 거다. 나쁘지 않다. 그것이 감정 갈등으로 전이만 되지 않는다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이 없다는 건 무관심한 거고 우유부단한 거고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환경 변화 못하고 생존이 위험한 거고요. 갈등이 과다하면 분쟁이 되고 희망이 상실해서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뺏어서 생존의 위험합니다. 둘 다 이래서 망하고 저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업 갈등과 감정 갈등 사이에 조절하는 건 과업 갈등에서 감정 갈등 넘어가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과업 갈등에서 계속 유지하려면 감정 갈등으로 전이가 안 되려면 상대의 자존심을 보호해가면서 이걸 보시면 되죠. 살아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루비 2, 3주 정도 되면 상대방이 말이 끝난 것 같아요. 소비자가 뭔 말을 했어. 그러면 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입에 달고 살잖아요. 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결국 아메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결국 이거 뭐 그게 그거네. 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화장품과 제품 다 비슷비슷하죠. 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입에 달고 살아요. 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한 다음에 뭐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말 하면 돼요. 참 한마디 앞에 한마디만 듣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관계를 훨씬 더 끌어올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과업 갈등에 계속 있게 할 거예요. 감정 갈등으로 전이를 안 되게 만드는 말 한마디. 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비자를 만나서도 마찬가지.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소비자를 만나서 뭔 얘기 딱 했어. 내가 탁 요새 젊은 친구들 용어로 빡 치려고 해요. 맞나요? 빡 치는 거 맞죠? 저도 그 말 되게 아직도 여기까지 것도 되게 많아. 난 쩐다라는 말은 아직 이해 안 돼요. 쩐다. 김영선 선생님, 쩐다라는 말은 뭐예요? 되게 나쁜 말이죠. 술에 쩔었다, 소금에 절인다, 칙칙하고 이런 게 쩐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쩐다라는 말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직도 그 말을 못 쓰겠어. 빡친다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소비자가 딱 빡치는 말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리크루팅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대 의견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 돼요.
그게 과업 갈등이에요. 과업 갈등은 마음껏 하셔도 돼요. 단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제하시면 감정 갈등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즉 너무 가혹한 비판이잖아요. 신랄한 비판. 아니면 이거 들어 여자분들이 이러도 돼. 가만히 있다가 회의 때 다 끝나고 나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정말 이건 정말 감정 갈등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이걸 소위 얘기하는 뒷담화라고 이간질이라고 해요. 이거 이간질을 하면 안 돼요. 이간질은 감정 갈등을 곧장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등은 아주 심한 갈등은 나쁜 거지만 갈등이 없는 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적절한 갈등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비판하시면 되고요. 사람 자체에 대한 비판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적 기인으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인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 쟤는 원래 저래, 쟤는 성향이 저래, 이런 당신의 성향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기인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한이 없이 그냥 무조건 신뢰하는 감정 갈등으로 금방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과업 갈등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리더들이 되셔야 돼요. 곧장 감정 갈등으로 넘어가고 전개되시면 안 돼요. 자, 그 케이스를 좀 해봐야죠. 자, 지금부터 잘 봐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제가 시간을 드리면 잠깐 논의를 하고 각자 발표를 제가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시면 돼요. 현재 묻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털고 2016년도 다 털고 과업 갈등 중심으로 조직이 발전해야 돼요. 그냥 갈등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모아봤어요. 어떤 갈등들이 주로 우리 조직 내에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생기고 하나, 우리를 왜 굉장히 많이 소모전에 빠지게 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갈등의 종류를 한 가지를 그 테이블에서 정하시면 돼요. 마음속으로 정하세요. 제 얘기 듣다가 첫 번째 케이스 1, 내가 있어요. 스폰서가 이 D1이 내 다운라인이 있는데 내 다운라인 그룹과 나는 별로 상관이 없고 스폰서는 이 사람한테 소통하고요. 이 사람들은 나의 스폰서한테 스폰서링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랑도 안 좋고 얘랑도 안 좋아. 네, 나 빼고. 그러니까 나라고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나만 생각하세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케이스 1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 얘네들이 나가 있고요. 이 D1 다운라인들이 내 스폰서한테 나를 혼담해. 또 내 스폰서도 내 다운라인한테 나를 혼담해.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하지 않아요? 이건 스폰서링 관계와 소통의 관계고요. 이거는 혼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케이스 3. 내 다운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 다운라인이 모든 걸 독자적으로 하고 독자적으로까지는 좋은데 되게 폐쇄적이에요. 지들끼리 해. 이렇게. 그리고 나는 나한테 이제 스폰서랑 같이 있어요. 이 둘 간의 관계가 약간 소원해질 수 있죠. 케이스 3. 그죠? 케이스 4. 어떤 식으로건 내 다운라인 소비자건 내 스폰서의 혼자라인이건 누군가건 라인 체인지가 발생해요. 또는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요. 결혼도 라인 체인지예요. 어찌됐건 라인 체인지가 발생해요. 이랬을 때 있습니다. 자, 케이스 5. 이 다운라인 D1이 1대 다운라인이 여기는 슈퍼라인이에요. 슈퍼라인과 나머지 삐질삐질 라인이 약한 삐질삐질 라인이 서로 안 좋아요.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 슈퍼라인 전체와 나의 나머지 삐질삐질 라인 전체와 안 좋은 약간 이상한 관계가 형성이 종종 돼요. 자, 케이스 6. 요거랑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D1이 슈퍼라인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는 이 사람들끼리 관계가 안 좋았는데 여기 내가 관여돼 있어. 나까지 합쳐가지고 얘랑 경합해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죠. 자, 케이스 6-2. 케이스 6-2는 뭐냐면 내가 슈퍼라인이야. 근데 내 스폰서가 나의 후자인들을 전체가 모아가지고 나랑 별로 그렇죠? 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케이스 7. 나 친한 형제와 라인들끼리 서로 지들끼리 미안하고 서로 지들끼리 불평하고 때로는 혼담하고 그래서 내가 싫어. 나는 얘네가 불만이야. 그쵸? 이해되죠? 네. 케이스 7번이야 이게. 케이스 8. 나 다운라인. 다운라인은 나가 안 맞아. 싫어. 너무 좋아. 난 저만큼 못하는데 나는 얘가 답답해. 그래서 서로가 안 맞아. 이게 케이스 8이에요. 케이스 9. 스폰서가 리크루팅해서 나를. 근데 이 스폰서가 무심해. 그 지 할 일만 해. 나 별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전달도 안 돼. 나는 불만이고 상담할 것도 없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 9. 자, 지금부터 지금 몇 시예요? 5시예요? 자, 지금부터 장난스럽게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애조직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어서 한 번만 더 케이스를 보실래요?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 20분간 드릴 거예요. 5시 20분까지. 가정은 이렇습니다. 환경과 상대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내 스폰서나 다운라인은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요.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 나의 입장에서의 가장 최선의 차선을 찾으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케이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케이스 1 보셨죠? 케이스 2 보셨죠? 케이스 3 케이스 4 사진 찍어서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 5 케이스 6-1 케이스 6-2 케이스 7 케이스 8 케이스 9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테이블 중에 케이스를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자가 있고요. 서기가 있어서 좋은 솔루션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은 다소 진지하게 다소 그룹에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좋은 솔루션을 좋은 해답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분간 드릴게요. 자, 케이스 1번 포기하신 분. 케이스 1번. 네, 1번 포기하신 분 잠깐 한 분이 발표하고 나와주세요. 자, 얼른 나와주세요. 자, 이제 발표를 하면 첫 번째 발표자가 발표하고 그 같은 내용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 있으면 뭐를 빼고 본인들의 생각을 추가할 거가 있으면 그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긍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버트 하상천입니다. 네, 저희는 케이스 1번을 가지고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뭐냐. 그래서 결국은 나를 왕따시키고 저희 스폰서님하고 저희 다운라인이 소통하고 서로 얘기하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시스템에 안 나오는 사람일 것이다. 또 두 번째 예측은 스폰서의 역할을 못할 것이다. 또 세 번째 예측은 부정적인 성격일 것이다. 라고 저희 예측을 했고요. 이거 저희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그럼 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최은영 스폰서님은 A형이세요. 네, 감사하게 생각한다. 스폰서님이 내가 부족한 걸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내가 왕따당한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승원 사장님은 AB형이세요. 그냥 내 능력을 개발하고 내가 실력을 쌓겠다. 그리고 여기 밑에 D3를 만들어서 나한테 말 잘 듣는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김채연 사장님은 물어볼 것 같다. 왜 그러는지, 어떤 스폰서링을 받았는지 되게 속상하지만 다운을 이해하고 또 스폰서님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박쌤은 3자 대면을 한다. 3자 대면을 한다. 술집에 불러서 술을 마시면서 너 왜 그러니? 관계 회복을 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채원 사장님은 A형이시고요. 박쌤은 O형이세요. 그리고 B형인 저는요, 기분 나쁘다. 다운. 네, 스폰서님은 감사하지만 그래도 소통한 것도 기분 나쁘다. 네, 그래서 제가 할 일을 열심히 끝까지 더 열받아서 더 잘한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팀 김은정입니다. 반복되는 게 있어서요. 그냥 없는 것만 얘기를 하면요. 저희는 저희 자신을 좀 내려놓고 저희가 부족하니까 저희 파트너가 스폰서 저를 건너뛰고 스폰서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 자신을 좀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이제 파트너하고 좀 잘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조금 중복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나한수 사업하는 조선정입니다. 케이스 1을 하면서요. 그냥 다들 한마디 하셨습니다. 감사하다, 땡큐하다. 네,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케이스 2로만 안 가면 이거는 일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마음에서 네, 일적으로는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내 감정이 문제인 거지. 내가 그래서 내 할 일을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스폰서를 더 티업하고 파트너는 잘하고 있다고 더 칭찬하자. 그러면서 내 할 일을 하겠다고 저희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품 스트레스 싸움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네, 자, 저는 이 케이스 스터디 과제 발표에 케이스 1과 2가 동시에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 조직에서는 케이스 2는 절대 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케이스 1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요. 스폰서링을 해주시고 또 소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딱 생각해보세요. 네, 스폰서님과 내 파트너가 같은 성향이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어때요? 진짜 땡큐의 감사입니다. 네. 아리가또. 네.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소외감이나 자존감이 상할 수 있고, 네. 마음이 다운될 수 있으나, 네. 그러나 내일에 더 집중해서, 네. 등을 보이는 스폰서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또 일대를 늘리는 모습, 네. 나의 영역을 넓히는 부분에 집중을 한다라는 부분이 되게 압도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선은 저희 사업은 팀워크 사업이에요. 지금 당장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D2, D3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트너에게 아닐 수 있으나 물어봅니다. 네. 내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 언제든 있게 하세요. 이런 말을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전제 하에 파트너는 절대 경쟁
상대가 아니고 파트너를 꽃으로 보면 이 사업이 더욱더 아름답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발표한 4개의 조의 얘기를 듣고 느끼는 게 웃기지 않으세요? 저 진짜 감탄했어요. 아 이건 진짜로 감탄스러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아, 이렇게 스스로 자정하고 뭔가를 다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야, 제가 나중에 뭔가를 마무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간중간에 다 나왔어요. 정말 너무 멋지네요. 그 첫 번째 정의부터도 멋지고 이 날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경우에 이렇게 데스크가 가진 그 3가지 경우 케이스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까지 그냥 저는 진짜 감탄스러워요. 정말 멋지네요. 여기 발표해준 대부분의 사업자분들 감사해요. 케이스 2번 하신 분 없어요? 있어요? 네, 너 나와주세요. 케이스 2 하신 분. 네,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오브팀 정시현입니다. 저희는 케이스 2번을 했고요. 이진숙 사장님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경우 사소한 혼담은 그냥 흘린다. 심각하면 상자 대면을 해서 확인을 한다. 그게 맞다면 비즈니스적 조치를 취한다. 그러지 말라고 요청하고 내 팀을 성장시켜 독립을 준비한다고 하셨고요. 이선호 사장님은 자기 자신을 한번 먼저 검토해본다고 하셨고, 저는 이제 저한테 뭐가 문제인지 돌아보고 팩트가 아닌 것에 대한 혼담 계속 지속된다면 그냥 성장에 독립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임경환 사장님은 대놓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한다. 스폰서와 따로 이야기도 해보고 파트너와도 따로 이야기를 해봐서 문제가 뭔지 파악한다고 하셨고, 이제 저희 정지현 사장님은 사소한 거 신경 안 쓴다. 어떻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서 살겠냐고 하셨고, 저를 싫어할 수도 있고, 만약 나를 너무 지나치게 모함하면 본인은 교회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네, 교회를 가면 저희 스토브님 되게 마음이 평안해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1대 라인을 타서 나를 믿어줄 수 있고, 내가 신뢰하는 스폰서와 파트너에게 더 집중하며 일을 한다고 하셨고요. 팩트는 교회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이성훈 스폰서님은 그냥 무시한다고 하셨어요. 저런 일이 있으면. 그리고 본인은 일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밀착하고 내게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파트너를 더 후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본인 성장에 집중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만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스지그룹 사업하는 한혜경입니다. 먼저 저희는 스폰서 내가 있고 스폰서와 다운마인이 혼담했을 때 제일 먼저 이종국 사장님은 무시한다. 내 할 일만 한다고 했고요. 스폰서와 소통하고 박선희 사장님은 그렇고 저는 이제 문제 파악이 내가 무슨 문제가 있걸래 스폰서와 이렇게 혼담을 할까. 그래서 저는 일단 문제 파악이 뭔지 할 거고요.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스폰서와 소통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파트너를 사랑하고 만약에 파트너가 나를 험담했을 때 내 파트너한테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먼저 스폰서와 소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고요. 그리고 박영진 사장님은 못 들은 척 하겠다. 예, 그리고 민정희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은 나의 감정 해소와 스폰서의 소통과 함께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고요. 우리 김은영 스폰서님은 나의 감정 해소, 스폰서가 이해해주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 케이스 2 또한 정말 멋진 여러분들의 솔로몬 같은 지혜가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케이스 3 나와주세요. 케이스 3 얼른 나와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케이스 포드 미리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 포드. 두 분 케이스니까 케이스 코드 미리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고를 지향하는 라면 제트에서 하고 있는 윤여진입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김희정 사장님, 상임 리더 사장님은 문희선, 홍무진 스폰서님입니다. 저희는 K3를 했고요. 나는 정상인인데 그냥 예측을 했을 때 그 독보적인 행보를 하는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시스템 플러그인 돼 있는 저의 그 행동하는 리더를 무조건 따라가자. 그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나를 따라갈 것이다. 결론은 LOI. 내가 무조건 행동하는 리더로서 보여준다면 그 사람도 양심이 있다면 따라올 것이다가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치랜드 포리치에 사업하고 있는 뉴스키하는 남자 임병진입니다. 저희도 케이스 3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요. 스폰서와 나를 등지고 독자적이고 폐쇄적인 그 파트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는 나대로 스폰서에게 밀착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다시 그 파트너가 우리에게 이제 오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고요. 파트너가 한 명, 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파트너가 많으면 이건 그냥 신경 쓰는 게 아니겠죠. 파트너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지지고 뭐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일찍 독립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그 파트너를 인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독립된 파트너가 슈퍼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케이스 4는 없나요?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케이스 4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왜 나오려는데 안 나오는 거지? 반갑습니다. 라면선 오아시스 그룹에 작업하고 있는 이영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최연희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오아시스의 수장 이정우 사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있다기보다 제일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보기 위해서 이걸 찍어서 했거든요. 근데 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은 했었는데 거기에 한 분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D가 그 형제 라인 쪽으로 간다. 이랬을 때는 그냥 되게 극심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자기가 미쳐버리겠다. 아니면 죽여버리겠다.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면서 끝으로 그건 이제 농담이었고 끝으로 한 말은 뭐였냐면 어쩔 수 없다. 본인의 마음이다. 그렇게 했고 또 한 분은 뭐라고 했냐면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해보겠다. 예, 그래서 상담을 해서 이게 아마 D 쪽으로 형제 라인이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고 또 한 분은 다 살려면 이 집안이 살려면은 형제 라인이 D 쪽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집안이 살려면 D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한 분은 그랬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럼 스폰서는 희생을 다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엄마니까 좀 희생이 따르더라도 집안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말씀해서 너무 분분해서 그리고 소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다는데 이러면 다 뺏었는데 소비자 한 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잠정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여기서는 안 나타났는데 한 번 더 얘기한 게 있었어요. 스폰서님이 같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족 회의를 할 수가 있는데 스폰서님이 달랐을 경우 이때까지 막 나가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룹 내에서 아니면 이제 따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니까 한 분이 서로 사랑하는데 따로 사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래서 아주 많은 결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쨌든 스폰서님이 조금 감안하셔서 집안을 살리고자 하시려면 어떻게 할 건지 가족 회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케이스 4 같은 경우는 제가 안내하는 내용이랑 전혀 다른 답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케이스 5 하신 분 5번째 케이스 별로 없나 보죠? 있어요? 케이스 6-1번 하신 분 일로 나와주세요. 지금 6-1번 하신 분 5는 형님이 또 뭐죠? 안녕하세요. 명품 스토리에서 사업하고 있는 오윤정입니다. 이 5번을 저희가 해석한 건 슈퍼라인이 있고 약한 라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두 라인이 이제 좀 안 좋은 관계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저희도 여러 명이 계시다 보니까 약한 라인을 그냥 둬버린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 사업이니까 일대 라인을 꾸준히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제 연연치 않겠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개 얘기 나온 것 중에 이쪽이 슈퍼라인이 된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각 팀들끼리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게 가운데서 많이 이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기 나온 건 일단 우리가 잘못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무조건 내 잘못인 거니까 이랬을 때는 이제 각각의 팀원들 이제 또 이렇게 리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사장님이 이런 점이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또 이쪽에 가면 사장님이 이런 점이 너무너무 좋다는데 그래서 계속 꾸준한 칭찬과 장점들을 계속 저희가 부지런히 계속 푸시를 해서 관계 형성을 서로 좋게 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 책임감 있게.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소통의 부재가 저희한테서 본인한테서 있었던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져야 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6-1번 이 없나 보네요. 6-1번 이거랑 비슷해서 그렇네. 그러면 케이스 6-2번 하신 분 있나요? 이런 케이스 되게 많은데? 없어요? 오케이. 7! 케이스 7번. 7번이 많군요. 잠깐만, 7번이 뭔 케이스가 이렇게 많지? 이런 거 많구나. 아무래도 랑앤라인 스토리 사업하는 구영주입니다. 저희 사장님 김청환 사장님이시고 상임 공유단원 사장님은 최영수 김우실 사장님이십니다. 케이스 7번 같은 경우는 나라는 사람이 스폰서가 굉장히 지도형이고 지시형이고 약간 어려운 스폰서라는 가정을 조금 하게 됐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보였거나 그렇게 황제 라인끼리 가까워졌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그때 그런 당시에 스폰서 사장님과 더 밀착을 하고 더 스폰서 사장님을 더 따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문채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내 탓이다. 형제 라인이 그렇게 된 건 내 탓이다. 네 덕이다. 그리고 형제 이 탁한 기운을 밝게 정화하는 필터링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형제 라인끼리 험담을 옮겼지만 송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옮겼지만 믿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스폰서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형제 라인이 그 밑에 파트너끼리 형제 라인이 너무 친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가 이렇게 관계가 나빠졌을 경우에는 그냥 내기를 간다. 그리고 어떤 신선미 사장님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친해져서 나중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나한테 험담을 하게 되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업을 그냥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내 탓이다 그냥 나의 길을 가자 하다 보면 형제라는 밀다 보면 밑에 파트너를 밀다 보면 그룹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결론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 라카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민용입니다. 7번 케이스에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은 내가 행동을 안 해서 행동을 안 하고 리더의 역할을 못하면서 밑에서 이제 시키기만 하는 그래서 공부 못했던 부모가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시키는 그런 사례고, 두 번째는 파트너들이 못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 그러니까 스폰서 잘하는데 파트너들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포인트를 못하고 있든지 뭐 이런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회장님 아들이 이제 망나니 케이스죠. 그래서 이럴 때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나왔던 의견은 1대1 소통을 먼저 하고 어떤 게 불만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기본 원칙 상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것, 그리고 공감, 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를 먼저 내가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은 정성을 표시해서 텀을 공세를 한다. 그 다음에 술 사고 밥 사면 된다 라고
김용상 사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미경 사장님께서 끼리끼리 잘 하게 두고 쉐라인을 판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1대1 소통과 경청 이렇게 해갖고 솔루션이 나오는 방향까지 소통을 하는 것이 이제 해답이라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지현입니다. 일단은 저희 팀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경우가 나라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던 못하던 아니면 뭐 본보기가 되던 안 되던 성향이 어떻던 나라는 사람이 어떻던 간에 이런 경우는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문제보다는 이 파트너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결론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D1 2명, 1대1 2명이 조직이 큰 사람이어서는 이게 없을 경우인 것 같거든요. 시간이 오래됐는데 결과가 없거나 아니면 내가 들어오자마자 들어온 신규들끼리가 이렇게 별로 처음부터 결과를 잘 내지 못할 때에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따른 결론은 뭐냐면 일단 이 2명과 함께 나와 셋이 같이 얘기하는 자리는 피해야 해요. 그래서 1대1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1대들과 먼저 한번 미팅을 가져보면서 도대체 나에 대한 불만이 뭔지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들어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는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는 관계라는 거를 명시를 많이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형제 라인의 한계의 끝점을 보여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잘 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 안 돼가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요. 얘기가 잘 돼가는 사람 쪽으로 더 방향을 맞춰서 결론은 사업적인 걸 많이 보여주고 결국 그 사람 라인이 크면 클수록 이 형제 라인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또 하나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스폰서에게 요청을 해서 나에 대한 티업을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내가 얼마만큼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 불만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스폰서의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또 다른 형제 라인에게 그냥 지나가는 식의 말로 형제 라인과의 관계, 내 파트너의 얘기처럼 제 파트너가 이런 일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데 사장님은 이런 거 없으시죠? 라는 말로 뭔가 좀 공감된 형성해 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결과가 답이니까 둘 중 하나라도 나한테 더 많은 마음을 보여주고 더 마음이 맞는 파트너와 같이 결과를 낸다. 결국은 조직이 크지 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임나라입니다. 네. 저희는 앞에서 말씀해주신 분들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케이스 7번에 맞는 상황에서 원인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밥이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우선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지현 사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각기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그림 안에 원인이 파악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D1 여기 한 명의 다운라인이 시름을 이야기하고 나로부터 불만이 다른 다운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이런 갈등사항의 골이 더 깊어진다라고 보고 내가 입을 막는 쪽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밑에 다운라인은 아까 에이즈 단계 설명한 것처럼 아직 미숙한 단계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들어주는 입장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테이블에 백만장자 사장님이 두 분 계세요. 그래서 번외적인 이야기로 이기수 사장님께서 좀 격하게 아가리 다치고 지갑을 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들이 험담을 하는 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콘티트롤을 선물로 준다 뭐 이런 답도 있었고요. 또 백만장자 박미양 사장님, 이학년 사장님께서는 뭐 입으로 리프트 팩으로 입을 막는다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선에서 들어준다 라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서로 다 싫어하는 그런 현실인데, 번외로 친한 형제들끼리 서로 험담을 해서 만약에 내가 스폰서인데 문제가 생겼으면 이빨을 다 뽑아버리거나 다투를 하겠다는 걸 꼭 이야기하라고 저희 테이블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고요. 저희를 딱 그 시그마 테이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자면 섣부른 소통은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되게 답답하고 이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가 굉장히 좀 속상하지만 시간을 좀 두고 자기부터 반성을 하고 좀 이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나쁜 에너지를 나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기보다는 또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에너지를 나누면서 그들을 통해서 나의 진심이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력과 열정으로 비행기에서 사업하는 나이사입니다. 네, 많은 그 팀에서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에 우선 어떤 사장님은 한 대 때려준 건데요. 한 대 때려준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룹 내에서 아예 처음에 이분이 시스템에 나오거나 이랬을 때 좀 어느 정도 선을 준다. 형제 라인하고 많이 친해지지 않게 미팅하거나 이럴 때 스폰서가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선 스폰서가 관계 유지를 하면서 내가 무조건 미안하다. 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깔고 간단히 의견들을 주셨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종합적인 의견은 처음부터 관계 유지가 다시 필요하다. 이 파트너 개개인별로 관계 유지를 해서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면 이런 일이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파트너를 볼 때 불만을 만들기보다는 정말 2,000GV, 3,000GV 한 아직 사업자의 자질이 부족한 파트너들이니까 3,000GV 하는 소비자로 보고 조금 더 관계 유지를 잘 하면서 풀어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후를 지향하는 랑앤라인 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추정입니다.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부정의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저희 33조에서는 비즈니스 팀 문화 트레이닝에서 처음부터 자세와 태도를 잡아준다. 예를 들자면 우리 사업에 있어서 7가지를 지키셔야 된다는 서약서를 저희가 석세스 포뮬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작성한 후에, 그리고 팀 문화에 대한 7가지 서약서를 작성하시는 걸로, 첫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킨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험담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상호 간의 예의를 잘 지킨다. 등등 여러 가지의 7가지나 10가지의 우리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작성을 하게 하고 이걸 항상 가슴에 안고 있고 기억하게 하고 외우게 해서 이러한 부적절한 부정의 바이러스가 새싹이 돋지 않게끔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를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부정이 나오면 스폰서님께 얘기해준다.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칭찬과 사랑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 결론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면선 오아시스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희슬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각자의 상황에 그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한 분씩 말씀하는 거를 했거든요. 우선 김나영 사장님은 내가 부족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핀업을 해서 나를 성장시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김정환 사장님은 스폰서 형제랑의 도움을 구해서 우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김미경 사장님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서 나의 문제점을 잡고 자기 역량을 개발하여 나의 성장을 돕는 나를 성장시킨다. 그 문제를 신경 쓰면 나의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김언경 사장님께서는 먼저 한 명씩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잡는다.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직급을 간다. 김정일 사장님은 파트너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으므로 스폰서와 함께 노는 문화를 만들어 조금씩 풀어가려고 한다. 즐기면 협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성민 사장님께서는 쓸데없는 걱정은 건강에 해로우니 쌩깐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상황을 생각하고 1대1로 이야기하려고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했고요. 김민정 사장님은 한순간 갈등 풀기는 힘들고 내가 좀 더 베풀고 정신줄 놓지 않게 비즈니스적으로 나에게 몰입한다라고 하셨고요. 김희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되지 않으면 내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음에 케이스 8이죠? 케이스 8이 어디서 여기다요? 지금 다 하면 보니까 각자 한 마디를 다 해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꼭 발표하고 싶은 분만 두 분만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 팀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이런 방향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전체적인 의견을 같이 얘기해 주시고. 광야를 옥토로 리치렌즈 사업하는 김현수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멋진 리더 박장한 사장님이십니다. 저희는 8번을 선택한 이유가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좋아야 탄탄한 조직 확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8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 리크루팅 할 때 그 초심의 마음 그게 중요한데 싸움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면 대화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초심의 마음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이고요. 그리고 다운라인은 가끔 투정을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서로 관심 가져달라는 이야기인데 만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다 내 진심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정말 아끼고 너의 성장을 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을 통하다 보면 서로의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게 그렇게 어려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가장 현실적인 부분으로는 나의 일들을 늘린다. 내가 이 파트너 하나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다면 파트너를 쪼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애로의 숫자를 늘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파트너에게는 소비자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좀 더 내가 여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파트너의 가지고 있는 뮤지킨에 대한 꿈과 내가 바라보는 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의 그 꿈의 목표에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준다. 그리고 결론은 서로 신뢰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애하듯이 일당을 잘하면서 비즈니스의 마음과 개인의 감정을 빼고 비즈니스와 개인의 감정을 구분한다. 이렇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품 스토리에서 사업하고 있는 황유정입니다. 우선 저희 팀에서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사실 다른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데에 비해서 지금 케이스 7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만 맡기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통에 중심을 뒀던 것 같고요. 저희 스포너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이 사업이야말로 쫀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좋아서 이 사람의 어떤 비전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고 그렇다고 해서 쪼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여건을 봐준다고 해서 또 스폰서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 어느 선까지의 그런 타이트한 리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항상 이제 소통이라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소통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이 사람과 마음이 나눠진 상태에서는 약간 타이트한 그런 조건 같은 경우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떤 반박이 없이 얼마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과학적 갈등으로 어떤 팀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사실 가장 큰 한부분은 결국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파트너가 또는 스폰서가 아닌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걸 끊임없이 내가 피면 올라가도 또 내 사업이 얼만큼 팀이 확장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잊지 않고 그걸 가장 크게 여겨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리치렌즈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성희입니다. 8번 케이스가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인 것 같아서 저희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한 케이스는 스폰서라는 말도 안 하고 사장님이라는 말조차도 안 했던 사람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너무 두꺼운 갈등이 심해서 상대방의 이제 자존심을 건드려서 있는 듯해서 울면서 털어놓고 술도 마시고 선물도 사주면서 소통을 하면서 나아졌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또 원래 남자 사장님은 말투가 원래 무뚝뚝하고
하고 별 의도 없이 한 얘기인데 파트너들은 상처를 많이 입었더라. 그럴 경우에 스폰서의 협조를 구하니까 많이 좋아진 케이스가 있었고 또 한 케이스는 스폰서가 쪼는 게 싫었는데 나 또한 파트너와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기더라. 근데 애초에 파트너를 그냥 큰 리더로 대접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많이 줄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지식과 경험으로 대하는 것이 문제를 야기하는 듯하고 또 나의 핀이 급할 경우 파트너와의 문제가 또 많이 야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다려주면서 감성적으로 사랑으로 선물, 술 열심히 먹이면서 소통을 열심히 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관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면라인을 사업하고 있는 최재경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정주현 사장님, 상위 스폰서님 정하연 스폰서님이십니다. 저희는 그냥 7명이 다 만장일치로 소통을 했고요. 저희는 엄마하고 아이에 비유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답함을 느낀다거나 쪼는 거는 그 눈높이가 엄마가 아닌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한테 신생아가 답답하다고 생각해보신 엄마가 없으시잖아요. 아이가 하는 모든 게 다 예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엄마의 도움이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아이한테 요구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길을 갈 때 막 엄마가 급해요. 아이는 모르거든요. 근데 아이 손을 막 잡고 가다가 아이가 보폭이 안 맞으니까 넘어지거든요. 그럼 엄마는 아이한테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눈높이가 안 맞고 기대치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파트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항상 그 아이한테 이야기해주고 기다려주듯이 저희가 파트너와 소통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제 할 일을 하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걸로 1번을 해결책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엄마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 너랑 똑같은 딸 낳아봐라. 그렇게 속삭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그러니까 다운을 파든가 밑에를 파서 파트너를 만들어주면 그가 스폰서가 되기 때문에 관점이 또 이렇게 같아져서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9번 케이스 있어요? 9번 케이스 한 분만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라면란 위치를 사업하는 신혜입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 조인현 스폰서님, 이선 스폰서님이십니다. 저희는 9번 케이스에서 이제 일단은 설정하기를요. 스폰서는 현재 막 된 루비, 너무나 바쁜 루비고요. 나는 현재 이제 막 사업 시작한 익제큐티브로 이제 설정을 두고 했는데 일단은 나는 지금 너무나 궁금한 게 많고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스폰서 바쁘잖아요. 어떻게 소통을 했냐면 일단 스폰서가 이제 이 문제 해결한 케이스에 어떻게 했냐면 내 바이너를 보여준다. 그리고 내 스케줄이 이렇게 많지만 난 너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잡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그젝티브 내가 해결하는 방법은 불평하지 말고 직접 소통한다. 그래서 카톡으로라도 직접 대화 시도해서 내가 질문한 것들을 쫙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직접 듣는다. 였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루비를 막 제가 4번째 루비 라인이었거든요. 똑같은 케이스는 저는 어떻게 됐냐면 저는 그냥 제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바빠지니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아이고, 얘기할 게 많으신가 보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발표하신 분들은 혹시 제 카톡 아이디 아시나요? 그걸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각 그룹장한테 다 이걸 정리한 거를 요약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좋은 솔루션을 좀 취하고 최선의 차선을 선택해서 해답을 구해가면 될 것 같아요. 각 케이스, 이거 외에도 사실은 케이스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지만 빈번하게 생기는 케이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한번 스타디 한번 해볼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경우가 없을 수도 있고 아직은 경험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굉장히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과업 갈등이 아니고 감정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경계들만 잘 이해하고 계시고 인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가볍게 진행할 수 있어요.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통 보면 이렇게 전개 학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만 지키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몇 가지만 지키면 사실은 그런 과업 갈등이 감정 갈등으로 전이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하는 말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요.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얘기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요. 일단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 갖지 않고 곧장 뭔가 분쟁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갈등 관리에서 가장 시간 갖기, 그다음에 목소리를 낮춰야 된다고. 이게 학자들이 쓰는 거예요.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학자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조직회의론이나 이런 협상 과정이나 이런 쭉 제가 이제 교수님들 만나면서 하도 이 갈등에 의해서 이 비용 처리가 너무 많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학문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라고 하는 걸 찾아봤더니 많지가 않아요. 결국 뭐냐면 다 겪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겪고, 근데 우리 많은 학자들이 우리 조직을 얘기했을 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조직은요, 봉급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처리를 하거든요. 봉급을 주잖아요. 봉급을 주니까 굉장히 많은 인사 HR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 이동을 해요. 실제로 이런 갈등 해결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요. 근데 저희 조직은 그런 봉급을 주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슬기롭게 아까 대처 방법이 나왔죠. 참 대단한 조직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걸 공부해보면서 참 우리 조직이 희한한 조직이다 이거. 다음번 루브 미팅에 제가 지금 아까 이 안케이스 조사 두 가지가 있었고 좀 써달라고 얘기하고 저 다음번 루브 미팅 할 때 발표를 할 건데 그런 걸 봐보면은 정말 여러분은요 지금 우리 조직이요 얼마나 대단한 조직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일반 기업에 보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가면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조직원이에요. 진짜 대단한 조직입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정말 많이 갖게 됐어요. 이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면 돼요. 목소리를 낮춰야 된다, 공감하고 사실만 말해야 된다, 도움 요청해야 된다. 어려울 때는 굉장히 제3자의 스폰서가 될까 누가 될까 도움 요청해야 된다. 그 다음에 책임감 있이 회피하는 게 아니고 헌신해야 된다. 그 일에 몰입해서 그 일을 주도적인 마인드로 해결해야 된다. 극복의 대상이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갈등. 그래서 인정하고 따르는 것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어떤 학문적으로 요약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언더라인 치다 그러죠.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언더라인 어섭션이라고 하는 즉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추정되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직이죠. 그 기본적인 게 형성이 안 된다면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뢰, 경청, 친밀감이에요. 신뢰해야 되고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그 친밀감이 또 아니 이 사람은 나랑 친할 필요가 없어. 그럼 굳이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가 전제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적용하기는 쉽지 않죠. 이것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학문적으로 이렇고요. 보통 보면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한 5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타입이.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냐 사람이 아니면 타인중심적이냐에 따라서 자기중심이 강하고 타인중심이 약한 사람은 지배형이에요. 타인중심도 약하고 자기중심도 약한 사람은 회피해버리는 스타일이고 타인중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양보하고 하는 수용형이고요. 이 두 가지가 다 높은 사람은 문제 해결, 즉 협력형이라고 하고요. 이걸 종합적으로 타협하는 타협형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이 5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리더들이 아주 적절하게 케이스에 따라서 갈등을 해결해야 돼요. 이 과업 갈등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지배형의 타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과업이냐면 빨리 결정이 필요할 때 있죠. 일을 하다 보면. 그쵸? 근데 그 내용이 별로 이렇게 뭐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냥 논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이런 지배형의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갈등을 탁 넘겨버려야 되고. 근데 회피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회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소한 문제이거나 결과보다는 해결하는 데 비용이 클 때, 아니면 지금 논쟁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할 때, 그럴 때는 회피하고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 거죠. 나보다도 타인이 더 전문가고 그쪽으로는 더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 때는 회피를 올리는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근데 배려 양보형은 문제가 나보다 상대에게 더 중요한 거, 배려해줘요. 그리고 싸워서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려할 때도 있고요. 타인의 의견이 합리적인 것을 캐치했을 때 내가 배려해주는 것이 더 좋고요. 장점은 협동과 팀워크를 가능하게 하지만 문제를 소홀히, 즉 합리적으로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경계의 대상이에요. 배려하고 이렇게 보통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가 난파가 됐는데 필요한 물건을 골라야 돼. 근데 개인이 고르잖아요. 개인이 고를 때랑 실제로 토론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고를 때랑 훨씬 더 안 좋은 답이 나와요. 실제로 이 심리학자들이 이 조사를 해보면 진짜로 이렇게 해보잖아요. 액티비티를 해보면 안 좋은 답이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물건 중에 꼭 내가 4개밖에 못 취해. 도저히 비상보트에. 근데 그 비상보트에 태우는 게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태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관을 많이 하고 나머지는 배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구조를 요청하러 이런 걸 구할 건지 아니면 실제 노를 적어야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결정해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로 중요한 문제를 소홀하게 휙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좀 경계해야 되고요. 협력형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협력형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이런 협력형이에요. 즉 윈윈에 해당하는 것들. 양자의 견해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좋은 해결점을 찾아야겠죠. 솔루션. 요거 한번 바꿔요. 요거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식이 말이 안 나. 왜들 싸우세요? 선생님이요. 글쎄 내가 저 하우스에 물 좀 뿌리라고. 이 호수를 여기 그냥 빼놓기만 하면 이 자식이 더우기로 맨날 방어건을 나이로 통해 거기가 호수가 찢어져가지고 이거 부실이고. 그렇게 강력하게 놓쳐게 일을 나서가 떼다가. 선생님이요. 난 당장 의뢰 내다 가겠는데 이게 다 나가란 말이야. 네, 뭐 알아요. 왜 내가 호수 빼는 날만 자식아 왔다 갔다 하자 말이야. 장난이래 왜요? 왜 뭐만 다 가만히 장난이야. 잘안 간다 지금 호수 새끼야. 제기 좀 들어보세요. 좀. 그러니까 남진이 아버님은 하우스에다 물을 대야 되니까 호수를 여기다 놔야 되고, 예? 성만이 아버님은 경운기가 꼭 이 길로 지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만 해결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같은 어떤 해답을 할지. 하여튼 이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솔루션이고 좋은 해답을 찾는 거죠. 여기 해결이라고 하는 데를 좀 클릭해 주시겠어요? 됐죠? 저희만 그럼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자.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협력형, 즉 문제 해결형의 좋은 사례들이에요. 이런 타입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윈윈이라고 하는 거고요. 윈윈이라고 하는 거고요. 감정이 개입되어 서로의 관계를 해칠 것 같을 때라든지 자신과 상대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통합적 대안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윈윈 게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것만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도출하는 거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나 단적으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해결을 원할 때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훨씬 더 이 타입은 아주 이상적인 타입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단점이 있는 거예요. 타협형은 어떤 거냐면 양자가 서로 공통 목표를 추구할 때인데 일시적으로 해결을 요할 때 이럴 때는 주로 이제 거수를 하거나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민주적으로 방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타협형이에요. 타협들은 도저히 이제 우리가 협력형을 택하는 것이 좋지만 해결을 어떻게 해서 빨리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타협형의 타입을 여러분들이 추구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서로 입장을 양보하고 외부나 제3자의 중재자를 가입해도 돼요. 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누구죠? 되게 유명한 부인한테 얘기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협상과 특별하고 다소 미지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이 창조적인 방안을 도출할 때 방해되죠. 윈윈하는 방법을 도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꼭 이거 아니면 이거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갈등 관리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런 갈등 관리의 중심에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가요. 우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중심에 있을 때 이 저라고 하는 사람이 갈등의 중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조직 엉망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룹의 그룹장이 갈등 관리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갈등은 극복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이 이렇게 갈등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런 케이스별로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의 현명한 방법들을 빨리 취해서 감정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까 많은 분들에서 충분한 답을 준 것 같아요.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만약에 이런 혼담이 반복된다면 그룹장에게 알아서 혼담 자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혼담은 조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혼담을 누가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발. 여러분이 룸 이상의 사업자고 그룹의 중간 혼의 이상의 리더 사업자라면 어떤 사람이 됐건 그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의 얘기가 험담으로 들린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충분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 이건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원칙은 방침이 절차입니다. 아까처럼 가족을 형성하고 누가 더 유리하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제일 아니다. 우리 모든 라인에 대한 원칙은 방침이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방침이 절차대로 진행하면 돼요. 문제가 있다? 제소하세요. 문제가 없다? 제소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방침이 절차에 맞으면 할 말 없어요. 그건 그냥 회사의 법대로 처리하는 게 좋아요. 이게 그 대신 적어도 사업자라면 추접한 짓은 하지 마세요. 그 추접한 짓이 뭔지 아세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1년 지난 사람 받으면 좋아요. 6개월 지난 사람 방침비트에 문제가 없다?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고, 트레이닝하고, 문제 계속 소통하고, 그거 추접한 짓이에요. 정말 추접한 짓입니다. 그런 추접한 짓만 안 하고 이런 결과가 있다? 방침이 절차대로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케이스 5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슈퍼라인과 D1 사이에 중심을 잃지 않는 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중심을 잃어요. 어떻게 잃는지 아세요? 이렇게 잃어요. 슈퍼라인을 제외한 자기가 돈이 어디서 벌리는지를 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는 신경, 여기보다는 여기를 많이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중심을 잃지 않는 여기 굉장히 필요해요. 믿더라고요. 슈퍼라인을 도와서 사업할 수 있게, 또 독립적으로 살면서 이 라인이 더 커지도록 노력하는 게 아주 멋진 나이입니다. 나머지 그룹과 늘 하던 대로 나이 사업을 제대로 해나가야겠죠.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같은 케이스입니다. 스폰서도 사업적으로 통일감을 유지하고요. 한방향 전환하고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그대로이고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결론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요, 아까 전지현 사장님이 얘기한 사례 있죠. 거의 대부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사실은 이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리더십을 안 할 수도 없고요. 좋은 문화를 벌릴 수도 없어요. 맨날 스폰서 같이 참여할 수도 없고요. 그냥 이 험담 있잖아요. 이 자체의 문화, 험담하지 않는 문화. 험담은 꼭 누군가 욕을 해서만 험담이 아니고요. 이상하게 기분이 묘하게 꺾이는 대화를 해주는 행제가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은 분명히 겪을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는 맞지 않죠, 다? 그냥 핏줄은 그냥 핏줄인 거예요. 나중에 결국엔 핏줄대로 오게 돼 있고요. 이것도 아까 다 얘기한 내용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부분 얘기할게요. 결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너무 아까 그 쓰신 서기분은 꼭 저한테 토바이드로 내용을 쓰신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각각한테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결론, 우리가 원하는 이 갈바닉 등 관리의 키워드가 있어요. 왜냐면 이 두 단, 수용과 소통.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이거 아시죠? 이것도 수용해야 돼요. 여보, 집에 나가기 전에 저기 안에 있는 까만 봉지 안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줘 이러면 이렇게 깎아놓은 남편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수용해야죠. 남편이 내용이 다양하게 합니다. 소통과 수용,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모두 비즈니스하는 사람입니다. 싫다 내는 하나하나 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란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사옵니다. 그렇사옵니다. 거란 백성들의 통치권을 거미에게 내준다면 다른 족속들도 다들 나라를 찾겠다고 본물터지도 들고 일어설 것이옵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전에 통치권을 나눠준다면 그것은 스스로 분열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정을 철회하고 거란 백성들을 이번 대이동에서 제외하셔야 하옵니다. 장군께서 어려우시다면 제가 나서서 해결하겠사옵니다. 누구라도 거미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원한다면 난 그 어떤 요구든 다 들어줄 참이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그 대신 왕의 지위를 하사받을 만큼 큰 공을 세워야만 하네.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오? 왕을 하사하다뇨? 장군, 내 머릿속에 있는 나라는 거란 국가 같은 나라가 아니다.
큰 울타리 안에 제후국을 둔 나라. 왕이 아니라 진정한 황제가 다스린 바로 그런 대국을 세울 것이다. 출신이나 신분 따위는 다 필요 없다. 공을 세우고 백성들을 위할 줄 아는 자라면 누구든 다 왕이 될 수 있다. 거란도 마찬가지다. 어미와 함께 일치단결하여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다면 무엇이 아까워서 통치권을 못 내주겠느니. 대업을 이루는데 신명을 다 바쳐라. 이모사는 백제의 왕이 되고 엑스돌은 고그림, 월사비우와 게펠사무는 각각 말괄과 돌궐의 왕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창업은 바로 제국이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대제국 말이다. 자, 이 왕건이 꿈꾸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갈등이 있어요. 거란족 때문에. 거란족이 저기에 두면 이 거란족 자체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건이 왕이 되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 부하들은 반대로. 이 반대라는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실타래를 거기서 하나하나 왜 이 사람이 되는지를 푼 게 아니에요. 어디를 보고 왕건을 푼 거예요. 절로 가자는 거예요. 절로 가자는 거예요. 저기로. 그 제국. 지금 이렇게 막 부딪히고 볶는 이런 조직이 아니고 제국을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너도 왕이 되고, 너도 백제 왕이 되고, 너도 돌고래 왕이 되고, 너도 말괄의 왕이 되는 그런 제국으로 가자고 큰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각 큰 그룹을 이룰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다운라인도 그런 큰 그룹을 이룰 사람 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다가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하나 꼬인 걸 푸는 게 아니고 가면서 푸는 거예요. 조직은 성장하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장하는 아주 미묘한 키워드를 그때 하나 그 행동에 이걸 하나 드린 거예요. 이게 20가지 체크리스트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조직에서 매일 점검하고 매일 같이 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잖아요. 분명히 조직 살아나요. 그거를 랠리에서 한번 들었다고 그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제대로 한번 계속해서 뭔가를 하나 잡고 해보잖아요. 개인이 살아나요. 개인이 살아나면 조직이 살아나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실타래는 풀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가지 체크리스트 하시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가자는 거 우리 지금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각각의 그룹을 해서 가자고요. 여러분 무슨 그룹 해가지고 가자고요. 각각 40만 50만 준비돼가지고 그렇게 우리 안 가자고요. 자, 마무리합니다. 중요 키워드 수용과 소통. 수용하고 소통하고 왜 싸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태도로 싸우는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발전하고 감정 갈등이 아닌 과업 갈등으로 충분하게 상대를 존중하고 충분하게 이 조직을 발전시키는 적절한 갈등 관계에 있어야 된다. 결국 다 내 맘이다.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갈등, 내 마음, 성공도 내 마음, 행복도 내 마음. 그래서 신뢰하고 공감하고 친밀하게 하는 조직이 갈등도 죽어요.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언더라인 어섭션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수용과 이 친밀하고 공감하고 신뢰하고 하려면 이만한 게 없어요. 적건 많건 자주 먹고 놀자고요. 각 그룹마다 조그맣게 먹고 논쟁하고 여러 명이 모여서 술 먹고 만샷하고 자주 먹고 마시고 노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아시겠죠? 자주 먹고 자주 노는 그룹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저 제국을 향해서 가죠. 여러분 각각의 멋진 그룹을 그리면서 여러분 다음라인도 그런 그룹을 그런 그룹을 인정해주면 여러분들은 조직이 좀 더 커지고
갈바리 두갈리가 필요 없는 그런 조직이 될 겁니다. 자, 멋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 큰 여러분의 제국을 꿈꾸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맛있도록